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SL 공장 화재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 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러모로 상처를 더 받고 지금 점점 심신이 피폐해지고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저녁 7시에 화성시청 건물 1층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시민 추모제를 열기로 했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유가족들한테 1대1로 전화해서 추모제가 취소됐다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럼 왜 거짓말했을까? 만약 그 유가족이 전부 한국인이라면 감히 그렇게 집단적인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일 날 화재가 발생했는데 모두 이제 아시다시피 사망자가 23명이었죠. 그중 18명이 중국인, 그중 한 분은 귀화 한 분이고, 그래서 중국 국적자는 17명입니다. 그 사망자들이 대부분 젊었죠. 그래서 영아로 둔 그 부모, 또 나이 많아서 그 자식이 26살 된 그 자녀를 두고 이제 사망한 분들도 있고, 좀 기가 막힌 것은 그 자매를 그날 동시에 잃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그 화성 구청에서 유가족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한국인 사망자, 그러니까 그 화재 현장에 그 기술자로 계셨던 한국인 그 배우자, 그분이 이제 그 협의회 나오셔서 자녀 셋을 데리고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소에 그 자기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자주 이렇게 중국인들 일도 열심히 하고 중국 동포들 착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중국 동포들과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국 동포들 같이 뭐 이렇게 합심해서 사후 처리에 노력을 기울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이제 26세 되는 그 남자, 그러니까 그 모친이 사망한 그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이 한 얘기가, 엄마가 언제 너는 장가 가겠냐 머리 쓰다듬니 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장가 가는 걸 보지 못하고 이제 미리 사망해서 안타깝다 뭐 이런 사연도 있고, 또 중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 사고 때문에 임시 한국에 입국한 분들도 있고, 지금 열흘 넘어서 이래저래 지금 많이 힘듭니다. 이분들이 뭐 언론에서 자주 찾아가고 시민단체에서 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찾아가고, 또 정부 관계 부분에서 또 이렇게 찾아가고, 동포대책도 찾아가고, 또 법률 관계자들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분향소 설치할 때마다 그 또 현장에 가야 되고, 또 추모제도 나가야 되고, 뭐 또 인터뷰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모로 이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는데, 지금 그 화성시청 그 건물 거기 1층에다가 차린 이 분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 거주한 분들이 그 사망자 가운데서 안산에 거주한 분들한테서 이제 안산에다도 이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 분향소인데, 그 다음에 대구에도 이제 외국 노동자들 많죠. 대구에도 이렇게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동포 밀집 지역 1번지인 대림동에 복지병원 6층에 분향소를 7월 2일에 설치했는데, 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분향소에 처음으로 이렇게 고인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다른 곳에는 위패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살펴봅시다. 여기도 위패 없죠. 대구, 안산, 여기 분향소 위패 없죠. 여기 화성시청 여기 분향소에도 위패가 없죠. 영정도 없고. 자, 대림동에 설치된 이 분향소가 최초로 이 고인들의 위패를 모신 분향소였습니다. 그 때문에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화성시청 거기 분향소에는 7월 3일 어제가 7월
그 4일이죠. 7월 4일 오후 3시에 이렇게 영정사진과 위패를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이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에 무슨 파출소사에 나와서 무슨 나라를 지켰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 가장 이 중국인 유가족한테 분통을 터뜨릴 일이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에 저녁 7시에 시민추모제를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1대1로 이제 공무원들 1대1로 전화해서 취소됐다. 거짓말한 거죠. 참 이게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냐.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추모인 것이 아니라 시위다 이래가지고 고소고발 그런까지 했답니다. 고소고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중국인 유가족이 아니고 이 전부 한국인이라면 이 공무원들을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공무원 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 본심이 드러난 거 아니냐. 제 얘기가 100%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공무원 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 본심이 드러난 사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회 일반 국민들이 악성 댓글 달고 그런 건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 사회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국인에 대한 공무원 사회 차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7월 3일 처음으로 산업 현장 사고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족연금을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사망하지 않은 부상자 8명 가운데 6명 신원 확인이 된 분들, 그러니까 서류를 이제 제대로 꾸며가지고 또 승인 받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6명한테 치료 및 휴업 급여 지원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 보상에 대해 아직도 이 업체 측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안은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유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언제 도대체 구체적 보상안이 나오냐? 에? 7월 1일 전에 이미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3명이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김혜성 목사님께서 현장에 찾아가셔서 이 유가족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구의 시신이 살아있는 100명보다 낫다. 무슨 뜻이냐? 시신이 있어야 보상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신이 없으면 협상 여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외국인이 이런 유사 사건을 이제 접하고 다뤄왔던 이제 김혜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장례 치는 거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많은 단체, 그 다음에 법률사무소 측에서 이 사건을 이제 선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도 이 법률 관계자들이 유가족 찾아가니까 유가족들이 지금 헷갈려합니다. 갈피를 못 찾아요. 도대체 어디다 의뢰해야 될지, 누구 말 들어야 될지. 이것도 지금 힘든 일입니다. 이 유가족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가족 가운데 4명이, 유가족 아니고 사망자 가운데 4명이 H2였는데, 이 H2 기자는 지금까지 판례에 의하면 H2는 남은 기간, 체류 기간만 한국 임금에 적용시키고 나머지 예를 들어 40살이다.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노동할 수 있다. 그럼 20년 동안의 보상은 중국의 임금에다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달통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한국법에 적용시켜야 되지 왜 또 그걸 굳이 중국의 노임에다 또 적용시키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까? 아마 이번 사건도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F4는 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만약 F4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그러면 하나의 유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H2 만기 때 돌아가면 이제 연금 돌려주지만 F4는 돌려 안 줍니다. 왜? F4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협상해도 충분히 이깁니다. 그 사망자 유가족 가운데 복잡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여성분이 여기서 사망했는데 중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에 왔죠. 중국에서 그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근데 이번 사건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전 남편이 아들 데리고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또 한국인하고 동거한 지 5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인 그 동거자도 이제 그 협의회에 참석했는데 한국법에 의하면 등기는 안 해도, 법적 등기는 안 해도 사실 혼이면 그 보상이 일정 부분이 그분한테 이제 차려진다고 그럽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게 뭐 업체 측에서 보상안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 뭐 법률 관계자들이 자꾸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매우 힘겨워합니다. 매우 힘겨워. 그래서 저는 이 보상 처리가 앞으로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하루속히 얼마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포사회 노동시장이 지금 굉장히 혼란한데,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